무성한 초록의 바다가 펼쳐진 이곳, 광능숲. 한국 숲의 자존심, 지구의 녹색점, 생명 다양성의 보고 등 화려한 수식어들로 형용되는 이곳에 올해도 어김없이 싱그러운 연초록의 봄빛이 가득하다. 500여 년의 긴 세월, 전쟁의 포화와 개발의 광풍 속에서도 이 아름다움을 오롯이 지켜온 광능숲. 지금 그 넓은 품을 만나러 간다. 숲으로 가는 길, 아름드리 나무들이 마중을 한다.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거리, 경기도 포천에 자리 잡고 있는 광능숲은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이 그 관리를 맡고 있다. 꽃이 만개하고 숲이 무성해지는 이맘때면 광능숲엔 방문객들이 부쩍 늘어난다. 숲 보호를 위해 평일 5,000명에 한해서만 개장을 하는데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능숲은 전 세계적으로 천년적인 온대 낙엽 한렵 수림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500여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낸 숲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 조선시대 세조의 능을 광능의 모심으로 해서 400여 년 동안 숲을 지켜냈습니다. 또 일제시대 경우 100여 년 전 이 일대의 숲을 시험림으로 지정함으로 해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국립수목원에 의해서 이 일대의 숲을 생물 다양성, 임업시험,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지정 이용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능숲이 이렇게 오래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광능 덕분이다. 1468년 세조의 능인 광능의 능림으로 지정되면서 숲의 나무들을 훼손할 경우 능지 처참의 벌을 내릴 만큼 철저하게 보호했다. 이곳은 당초 신숙주가 받은 명당 자리를 세조가 빼앗아서 능으로 삼았다고 한다. 한국 전쟁의 전화까지 피해 지금처럼 무성한 숲을 이루었으니 광능숲 자리가 명당은 명당인 모양이다. 그렇게 보호되어 온 광능숲은 1913년 일제가 임업시험림으로 지정하면서 상림 생태와 임업 연구의 산실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광복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산림청 소속의 연구기관인 임업연구원의 시험림으로 관리되다가 이후 1999년 5월 24일 새롭게 개원한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그 일부를 담당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산하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연구와 각종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총 2240헥타르 면적의 광능숲은 이 중 1118헥타르가 국립수목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중 100헥타르의 면적만이 전문수목원으로 조성돼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현재 수목원 내에는 목본류가 1863종, 초본류가 1481종으로 총 3만 3천여 종의 식물이 보존되고 있다. 광능숲은 면적이 총 2,30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면적은 100헥타가 정도가 되고요. 그 100헥타에는 16개의 전문 식물원을 조성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곳은 이 16개 전문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립수목원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우리나라의 산림 생물 유전 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정보화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유산인 광능숲을 보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역할은 우리 산림 생태계를 국민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개의 전문 식물원들은 식물의 종류별로 혹은 테마별로 조성돼 있다. 손으로 보는 식물원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식물원이다. 생강나무같이 독특한 향이 나거나 잎과 줄기 등이 특별한 수목 125종을 모아놓아서 감각으로 식물을 느낄 수 있게 조성된 곳이다. 이름 그대로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모은 수생식물원은 한반도의 형태를 본떠서 만들어져 있다. 수련, 마름 같은 부엽식물부터 부들, 꽃창포 같은 정수식물, 물수세미 같은 침수식물까지 50과 204종의 식물이 심겨져 있어 갖가지 물속 생태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밖에도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들을 모아놓은 양치식물원부터 관목원, 화목원, 고산식물원, 습지원 등 다양한 종과 테마에 따라 조성된 전문 수목원들은 숲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은 육림호다.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데 이곳은 숲의 수원 함양 기능과 그 물의 이용을 보여주고자 수목원 내에서 만든 인공호수다. 자연의 조화로움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그 옆으로는 숲 생태 관찰로라는 이름의 좁은 길이 만들어져 있다. 465m로 조성된 숲 생태 관찰로는 관람객들이 숲을 있는 그대로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숲의 훼손을 최소화해서 자연 그대로의 숲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우리나라 전국에 약 4,500종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초본류가 1,481종, 그다음에 목본류가 1,863종 해가지고 정확히 3,344종이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수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국수나무를 하는데 이곳에선 무료로 숲 해설도 이루어진다. 줄기속이 국수와 같다 해서 이름 붙은 국수나무를 비롯해서 가을이면 곱고 진한 단풍이 들기로 소문난 복자기까지 해설이 없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릴 이름들이지만 숲 해설을 통해서 관람객들은 보다 가깝게 나무들을 느끼게 된다. 이 밖에도 숲 생태 관찰로에는 흥미로운 사연을 가진 나무가 많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길을 받아보면 이정표가 군대 오는데 다 했죠. 지금은 이제 다 됐지만 옛날에는 그게 키로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정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거리를 알 수 있느냐면 옛날에 이 오리나무라 해가지고 오리마다 이 나무를 심었어요. 오리마다. 그러니까 2km마다 이 오리나무를 심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몇 개 가면 이거 개수만 세면 내가 얼마 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면 옛날에는. 예? 처음에는 그냥 나무 그냥 지나치기만 했는데 여기 와서 해설을 들어보니까 나무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네, 작년 교과서에 오리나무가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 오리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겠고 그 용도도 잘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그 오리나무를 보고 우리 지역에도 있었구나 생각이 나고 또 그 쓰임에 대해서 잘 아니까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산림문화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산림박물관도 마련돼 있다. 각종 새소리, 벌레 소리들이 마치 숲속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자아낸다. 전시실에서 눈에 띄는 것은 나무별로 내외형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단면과 절단면이 보이게 잘라서 전시해 놓은 곳이다. 주제별로 총 5개의 전시실과 시청각실, 특별 전시실로 구성된 산림박물관에는 총 8,000여 종류, 11,000여 점의 전시품이 전시돼 있는데 관람객들이 다양한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고 산림박물관인 만큼 여러 방면에서 가공되고 이용되는 목재의 모습도 보여준다. 이외에도 광릉숲에서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도 만날 수 있는데 천연기념물 197호 큰악새와 218호인 장수 하늘소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나비 등
많은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광릉숲이 나무뿐 아니라 많은 생명들이 함께하는 공간임을 느끼게 해준다. 광릉숲에는 약 1000여 종류의 식물들, 곤충을 포함해서 2500여 종류의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0.01%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면적에 나라 전체의 생물상 23%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광릉숲은 엄청난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식물원 내에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맹금류라고 그러죠, 맹금류. 근데 이제 보실 적에 맹금류는 특징이 뭘까? 부리가 좀 틀려. 부리를 이렇게 보시면 부리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바로 산림동물원이다. 독수리가 앞에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산야에 서식하는 산림동물 중 멸종됐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동물들의 안정을 위해서 번식기를 피해서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는데 5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6개월간 하루에 2차례 해설자의 안내에 따라 관찰과 견학이 가능하다. 작년 1월 19일 날 태어난 애거든요. 한 애가 빨리 태어나요. 근데 털이 좀 틀리죠? 예, 저쪽 뒤가 엄마고 얘가 이제 알죠? 곰들은 천연 기념물인 반달 가슴곰을 비롯해서 백두산 호랑이와 늑대 등의 포유류 8종과 독수리, 부엉이 같은 맹금류와 꿩, 원앙 등 7종류의 조류가 사육 관리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동물원과는 달리 이곳에선 최대한 동물들의 자연 서식 환경에 맞추기 위해 종별로 우리의 위치도 다르게 만들어놨다. 17살. 그러니까 뭐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호랑이죠. 근데 아깝게 이렇게 지금 자손이 없어요. 김영사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보시고 지금 이제 같이 해놨을 겁니다. 같이 방사했는데 백두군하고 이제 천지양을 오늘 보시는 겁니다. 고도상 가장 높은 지대에 서식하는 백두산 호랑이는 맨 마지막 관람 코스로 멸종위기의 우리 호랑이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다. 나무도 많고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애기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올 것 같으네요. 네, 원래 오늘 목표가 이제 애기한테 이제 그 산림 같은 거 이렇게 뭐 좋은 공기도 세워주기 위해서 왔는데 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들어오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숲에 비가 내린다. 풀벌레 소리, 새소리로 가득하던 숲엔 빗소리가 가득하다. 물기를 머금은 초록들은 더욱 짙은 향을 뿜어낸다. 이 비는 또 얼마나 숲을 자라게 할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계절에 맞는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광릉숲. 빗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광릉숲을 지키는 데 국립수목원의 노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하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서도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숲을 가꾸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생산기술연구소는 임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산림 조성과 육림, 그리고 수확을 위한 산림생산기술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나무의 연륜을 측정해서 어느 시기에 얼만큼 성장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심어지는 많은 종류의 나무들을 시험적으로 길러본 후 보급하는 것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광릉숲의 학술적 가치는 천년적으로 낙엽 한렵수들이 어떤 모습으로 숲이 변해가는가 하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대 지방에 위치한 온대 낙엽 한렵 수림들은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광릉숲은 500여 년 동안 지켜온 덕분에 낙엽 한렵수들이 단계별로 햇볕을 좋아하는 수종들이 모인 숲,
어느 정도 그늘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나무들이 모인 숲, 마침내 엄지에도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상태의 숲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는 데에서 학술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발 537m의 소리봉, 광릉숲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다. 저곳에 광릉숲의 가장 내밀한 모습이 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의 임도를 따라 광릉숲이 아껴둔 비밀의 숲을 찾아간다. 소리봉 일대의 천연님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학술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임도의 끝에서 만난 숲. 크고 작은 나무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것이 서나무다. 100만 평 규모의 이 서나무 군락지는 국내에 하나뿐인 천연학술 보존림으로 지정돼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산림생산기술연구소의 배상원, 김영수 박사도 서나무의 성장을 살펴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서나무가 이쪽 중부 지역, 특히 광릉숲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숲이 자라남에 따라서 그 나무 수종이 변하는데요. 그 변하는 수종이 처음에는 소나무처럼 햇빛을 많이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참나무처럼 중간 정도를 요구하는 나무인데 서나무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 잘 견디고 종자가 많아서 잘 자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숲이 발달해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을 나무가 서나무다. 그래서 저희 전공 쪽에서는 극성상을 이루는 수종이기 때문에 이 서나무가 광릉숲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500여 년의 세월, 사람의 간섭 없이 오롯이 지켜줘온 광릉숲은 소나무에서 참나무로 자연적인 천이 과정을 거치며 서나무 숲을 이룬 것이다. 서나무 같은 경우는 이 나무를 보시다시피 나무가 곱게 자라지는 않고 또 줄기도 약간 휘면서 자랍니다. 울퉁불퉁하고. 이런 특성을 가진 나무는 자원 활용 면에서는 이제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내장재를 쓴다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원 활용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보니 서나무 군락지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의 양을 측정하는 수관유 측정 장치다. 비가 오면요, 숲에 비가 오면은 비가 세 가지 형태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는 이렇게 나무 줄기를 통해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잎에 묻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숲에 보이는 틈을 통해서 바로 떨어진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장치는 이 나무 줄기를 타고 흐르는 비의 양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광릉숲이 상당히 생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 양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 틈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이 비치는 서나무 숲속. 길었던 천일을 견딘 세월의 무게 때문일까? 잠옷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숲의 매력은 높게 솟은 나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무 그늘 아래 나지막하게 피어난 야생화들은 아름드리 나무와는 다른 소박한 매력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청초한 참꽃말이부터 화려한 현오새까지 다양한 생김새의 야생화들도 광릉숲의 식구다. 광릉숲엔 천연잎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늘을 찌를 듯 쭉쭉 뻗은 모습이 시원스런 이 전나무 숲은 인공 조림으로 이루어진 숲이다. 피톤치드를 발생시켜서 휴양림에서 각광받는 전나무 숲 속에 들어서자 자연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높은 나무들을 골라 더욱 효율성 높은 숲이 되도록 하는 조림과 육림의 중요성도 깨닫게 된다. 이 전나무 숲에서도 중요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녹이 좀 습네. 안 쓸어야 되는데. 아니, 요거 못을 저기
그 알루미늄이나 아니면은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이른바 도태 감벌 시험.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나무의 간격에 따라, 빛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나무의 생장 속도 등을 연구하는 시험입니다. 이를 통해서 숲의 규모에 적정한 나무의 수도 파악하고 알맞은 벌목 시기도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아이고, 이것도 요게 이제 나무가 자라는 거를 측정하는 장면인데, 보통 나무가 자랄 때는 이제 우리 직경 테이프나 윤촉으로 재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열흘 주기로 이제 생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100분의 1 내지는 10분의 1mm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일 주기로 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자란 걸 알 수도 있고, 몇 월 달에 가장 많이 자랐나를 같이 조사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비대 생장 측정기. 원래 원명은 다이알 덴드로미터입니다.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광릉숲의 연구원들을 긴장시킨 일이 있었다. 바로 광릉숲의 코앞에서 발생한 재선충이다. 지금 이 자리가 저희가 조사를 해가서 감염이 된 게 확인이 된 잣나무 그루터기가 되겠는데, 이 감염목은 저희가 우선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 진주에 있는 남부시험장에 감염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결과 이제 감염목으로 밝혀졌는데, 이 감염목은 그루터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재선충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껍질을 까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훈중 처리를 해서 완전히 밀폐를 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잣나무 재선충 발생에 모두가 긴장했고, 수십 년을 자란 잣나무 2천여 그루가 베어져 나갔다. 지체할 경우 재선충이 광릉숲을 덮칠지도 모를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은 북방수염 하늘소의 유충. 한번 발견되면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베어진 나무들은 모두 잘게 파쇄하고 훈중 처리하는 등 또다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되었다. 그리고 잣나무를 베어낸 5헥타르에는 다시 푸른 숲이 되길 꿈꾸며 병충해에 강하고 생장력이 좋아 목재 자원으로 뛰어난 백합나무와 음나무 만여 그루가 식재됐다. 광릉숲의 곳곳, 나무 마디마디마다 오랜 세월을 묵은 향기가 난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숲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스며있다. 수목원의 한켠에 자리 잡은 숲명예의 전당도 그런 이야기가 담긴 곳이다. 우리나라는 단시일 내에 그 녹화 사업을 성공시킨 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최단 시일 내에 국토가 푸르르게 되기까지 그 숲 녹화 사업에 공헌을 하셨던 분들을 기리기화해서 숲 명예 전당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현신규 박사 등이 모셔진 이곳엔 또 어떤 이들이 오르게 될까? 광릉숲은 긴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을 피해 보기 드문 천혜의 숲으로 지켜져 왔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발전 속도를 볼 때 광릉숲의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켜지리라 보장할 수 없다.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자연 또한 인간을 버린다. 이런 아름다운 숲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가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 국립수목원에 자리 잡고 있는 산림 헌장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숲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앞선 세대가 어렵게 만든 숲은 오늘날 국부의 원천이자 민족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헌장은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숲을 누리고 즐길 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숲을 옳게 지키고 가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